제 딸을 살려주세요. 당신만이 할 수 있어요. 뭐라고요? 제발 제 딸을 살려주세요. 당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 고급 호텔 로비에서 무릎까지 꿇은 그 여자를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명품 핸드백을 든 우아한 그녀가 저를 향해 고개를 숙이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녀가 바로 제 남편 강민호 회장의 전처 서유나 여사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는 아주 충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잠깐 영상 보시는 분들께 여쭤볼게요. 어디 사시는 몇 살이시고 지금 뭘 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정말 궁금합니다. 저는 올해 55입니다. 3년 전 20년을 함께한 남편과 사별한 후 깊은 우울에 빠져 있을 때 강민호 회장을 만났습니다. 그분도 10년 전 이혼을 하시고 혼자 지내고 계셨죠.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는 사이였고 자식들도 다 성인이 된 터라 재혼을 결심했습니다. 민호 씨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부유한 분이었습니다. 서울 강남에 본사를 둔 건설회사 회장이셨고 전국의 여러 개의 골프장과 리조트를 운영하고 계셨습니다. 처음엔 그 규모에 압도되기도 했지만 민호 씨는 늘 저를 평범한 사람처럼 대해주셨습니다. 윤정 씨, 나는 그냥 당신과 편하게 살고 싶어요. 재산이고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그분의 그런 모습이 좋아서 결혼했습니다. 화려한 삶보다는 진심이 통하는 동반자를 원했거든요. 그런데 결혼 2년이 지난 어느 날 비서실장에게서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 부인, 지금 바로 신라호텔 로비로 오실 수 있으십니까? 급한 일이 생겼습니다. 무슨 일인지도 모른 채 택시를 타고 달려갔습니다. 호텔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샤넬 트위드 재킷을 입은 우아한 여성이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그녀의 눈가엔 눈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윤정 씨입니까?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서유나입니다. 민호 씨의 전처입니다.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민호 씨에게서 전처 이야기를 들은 적은 있었습니다. 10년 전에 성격 차이로 이혼했다고만 알고 있었죠. 하지만 그분이 이렇게 갑자기 나타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무슨 일로 저를 찾으신 겁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핸드백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20살쯤 되어 보이는 아름다운 여대생의 사진이었습니다. 제 딸 지우입니다. 민호 씨의 친딸이기도 하고요. 그녀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지우가 지금 백혈병 말기입니다. 골수 이식이 필요한데 저는 맞지 않았어요. 생물학적 아버지인 민호 씨의 골수가 필요합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민호 씨에게 딸이 있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가 아프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습니다. 그럼 민호 씨에게 직접 연락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제 질문에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3개월 전부터 연락하고 있습니다. 전화도 문자도 이메일도 보냈어요. 하지만 민호 씨는 단 한 번도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 친딸이 죽어가는데 연락을 무시한다니 그건 제가 아는 민호 씨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부인께 직접 찾아온 겁니다. 그녀가 갑자기 의자에서 일어나더니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희를 향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민호 씨를 설득해 주세요. 골수 검사만이라도 받게 해주세요. 제 딸이
제 지우가 죽어갑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절박했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명품으로 치장한 우아한 외모와는 달리 그녀는 그저 딸을 살리고 싶은 절박한 어머니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단 일어나세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당신이 아니면 지우를 살릴 방법이 없어요. 그녀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제가 민호 씨와 얘기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왜 연락을 무시하시는지는 저도 모르겠네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녀는 몇 번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여기 제 번호입니다. 언제든 연락 주세요. 저는 정말 딸만 살릴 수 있다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녀가 떠나고 난 후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왜 민호 씨는 딸의 연락을 무시하신 걸까? 그분이 그렇게 냉정한 분이 아닌데.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민호 씨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오늘 서윤아 씨를 만났어요. 순간 민호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젓가락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여자를 만났다고? 그분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처음 듣는 차가운 어조였습니다. 지우가 많이 아프다고 하던데요. 골수 이식이 필요하다고. 그 얘기는 듣고 싶지 않소. 민호 씨가 짧게 말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여보, 지우는 당신의 내 딸이 아니라고 했잖소. 갑자기 민호 씨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평생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인 적 없던 그분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입을 다물었습니다. 미안하오. 하지만 그 아이 얘기는 다시는 꺼내지 말아주시오. 민호 씨는 식탁을 박차고 일어나 서재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쾅 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 딸이 아니라고? 무슨 의미일까? 그럼 지우는 정말 민호 씨의 친딸이 아닌 걸까? 다음 날 아침 민호 씨는 일찍 출근하셨습니다. 평소와 달리 아침 인사도 없이 나가셨죠. 저는 커피를 마시며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서윤아 씨였습니다. 부인, 어제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혹시 회장님과 얘기는 해보셨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꺼냈는데 민호 씨가 굉장히 화를 내시더라고요.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역시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서윤아 씨, 실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민호 씨가 지우가 자기 딸이 아니라고 하시던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부인, 제가 직접 만나서 모든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민호 씨가 당신에게 숨기고 있는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당신도 이해하실 겁니다. 무슨 진실 말입니까? 민호 씨가 왜 저와 이혼했는지, 왜 지우를 자기 딸로 인정하지 않는지,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끔찍한 비밀을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청담동 카페 라메르에서 뵙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꼭 나와주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가야 할까? 민호 씨가 알면 또 화를 내실 텐데. 하지만 이대로는 궁금해서 못 견디겠어. 도대체 무슨 비밀이길래? 그날 밤 민호 씨는 늦게 들어오셨습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평소 술을 거의 안 하시는 분인데 말이죠. 여보, 괜찮으세요? 제가 물었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민호 씨는 그냥 침대에 쓰러지듯 누우셨습니다. 윤정 씨. 네? 그 여자 말 믿지 마시오. 절대로. 네? 서윤아가 무슨 말을 하든 믿지 말라고. 그 여자는 거짓말쟁이요. 민호 씨의 목소리에는 깊은 상처가 묻어났습니다. 마치 오래된처럼 아직도 아픈 듯 했습니다. 저는 이불을 덮어드리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그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내일 서윤아 씨를 만나봐야겠어. 진실이 뭔지 알아야 해. 그날 밤 저는 또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를 들으며 저는 내일을 기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10시 저는 청담동 카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든 핸드백이 축축하게 젖을 정도로 손에 땀이 났습니다. 들어가자. 진실을 알아야 해.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구석 자리에 서윤아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어제와 달리 화장기 없는 맨얼굴이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가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는 마주 앉았습니다. 부인, 제가 오늘 하는 얘기를 듣고 나면 당신은 민호 씨를 다시는 같은 눈으로 보지 못할 겁니다. 그녀가 핸드백에서 두꺼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뭡니까? 증거입니다. 민호 씨가 저에게 그리고 지우에게 했던 일의 증거요. 그녀가 봉투를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열어보세요. 당신이 결혼한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될 겁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사진들과 문서들이 가득했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민호 씨가, 사진 속 젊은 민호 씨는 한 여자의 머리채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바로 서윤아 씨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고 입가에는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사진을 제대로 쥘 수조차 없었습니다. 민호 씨는 제게 폭력을 휘둘렀습니다. 결혼 5년 내내요. 서윤아 씨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고통은 절절했습니다. 처음엔 술을 마시고 나서만 그랬어요. 사업이 안 풀릴 때, 스트레스가 심할 때. 하지만 점점 그 횟수가 잦아졌죠. 나중엔 아무 이유 없이도 때렸습니다. 두 번째 사진을 넘겼습니다. 병원 진단서였습니다. 늑골 골절, 안면 타박상, 뇌진탕. 끔찍한 단어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 받은 진단서입니다. 총 23번 병원에 실려갔어요. 그런데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신고했습니다. 3번이나요. 그녀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민호 씨는 경찰서장과 친구였어요. 검사들과도 골프를 치러 다녔죠. 제 신고는 번번이 무마됐습니다. 오히려 제가 거짓말쟁이 취급을 받았어요. 세 번째 서류는 이혼 합의서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위자료를 한 푼도 안 받으셨네요. 왜죠? 민호 씨가 제안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포기하면 지우의 양육권을 주겠다고요. 만약 거부하면 지우를 데려가겠다고 했죠.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딸을 잃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모든 걸 포기하고 지우만 데리고 나왔습니다. 10년 동안 혼자 키웠어요. 낮에는 백화점에서 일하고 밤에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했죠.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 우아한 여인이 그런 고생을 했다니. 그런데 지우가 아프다는 걸 알게 됐을 때 저는 무너졌습니다. 치료비가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민호 씨에게 연락한 겁니다. 그런데 민호 씨는 왜 지우가 자기 딸이 아니라고 하시는 겁니까? 제 질문에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가장 끔찍한 부분입니다. 그녀가 네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DNA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민호 씨는 제가 바람을 폈다고 의심했어요. 아무 근거도 없이요. 그래서 지우가 3살 때 몰래 DNA 검사를 했습니다. 결과는요? 99.99% 친자 확률이 나왔습니다. 지우는 분명 민호 씨의 친딸이에요. 그녀가 서류를 탁 치며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민호 씨는 인정하지 않았어요. 검사 결과가 조작됐다고 제가 의사를 매수했다고 우겼죠. 정신과 치료를 받으라고까지 했습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딸을 부정하시는 걸까? 부인, 제가 오늘 이 얘기를 꺼낸 건 단순히 동정을 구하려는 게 아닙니다. 서윤아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제안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아주 위험하지만 우리 둘 다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는 제안을요. 무슨 제안 말입니까? 민호 씨의 재산 절반을 나눠 가집시다.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네? 지금 무슨 말씀을? 들어보세요. 민호 씨는 당신에게도 진실을 숨기고 있을 겁니다. 재산도 과거도 모든 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민호 씨의 비리를 파헤치는 걸요. 그녀가 5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회사 장부 사본이었습니다. 민호 씨 회사는 겉으로는 깨끗해 보이지만 뒤로는 온갖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탈세, 횡령, 뇌물. 이 모든 증거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 걸 왜 이제야? 10년 동안 조용히 살고 싶었습니다. 복수 같은 건 생각도 안 했어요. 하지만 지우가 죽어가는데 친아버지가 외면한다면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국세청에 이 자료를 제보하면 민호 씨는 최소 5년은 감옥에 갑니다. 회사는 파산하고 재산은 압류될 거예요. 하지만 당신이 저와 손을 잡으면 이혼 소송을 걸기 전에 재산을 빼돌릴 수 있습니다. 합법적으로요. 당신은 배우자니까 가능한 일이죠.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저는 그런 짓을 할 수 없습니다. 왜요? 민호 씨가 당신을 사랑해서요? 그녀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부인,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민호 씨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저 외로움을 달래줄 동반자일 뿐이에요.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민호 씨가 진짜 사랑했던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누구 말입니까? 김수진. 민호 씨 회사 전무이사요. 그 여자와 민호 씨는 7년째 만나고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민호 씨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증거를 보여드릴까요? 그녀가 핸드폰을 꺼내 사진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호텔 앞에서 민호 씨와 한 여자가 포옹하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날짜는 불과 한 달 전이었습니다.
이건 합성일 수도. CCTV 영상도 있습니다. 원하시면 보여드릴게요. 저는 핸드폰을 밀어냈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럴 수가. 민호 씨가 정말? 생각해 보세요, 부인. 당신은 이용당하고 있는 겁니다. 민호 씨에게 당신은 그저 외로움을 채워줄 도구일 뿐이에요. 서윤아 씨가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우리가 손을 잡으면 민호 씨에게서 정당한 대가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지우를 살릴 수 있어요. 저는 당신도 배신당한 피해자입니다. 가해자에게 복수할 권리가 있어요.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꼭 현명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서윤아 씨가 떠나고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그녀가 남긴 서류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저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정말 민호 씨가 저런 사람이었을까? 폭력을 휘두르고 불법을 저지르고 바람까지 피우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거실에 민호 씨가 앉아 계셨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퇴근하신 모양이었습니다. 어디 갔다 오시오? 친구 만나고 왔어요. 거짓말이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그래요. 민호 씨는 더 이상 묻지 않으셨습니다. TV를 보고 계셨는데 시선은 화면에 가 있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면서 저는 민호 씨를 몰래 관찰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폭력을 휘둘렀을까? 아니면 서윤아 씨가 거짓말을 하는 걸까? 여보. 민호 씨가 갑자기 말을 걸었습니다. 네? 당신 만나서 정말 행복했소. 알고 있어?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하시는 걸까? 저도 행복했어요. 고맙소. 내 곁에 있어줘서. 민호 씨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저는 처음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호 씨는 제 손을 꼭 잡고 주무셨습니다. 마치 제가 떠나갈까봐 두려운 것처럼. 저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서윤아 씨 말이 사실이라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민호 씨를 조심스럽게 관찰했습니다. 평소와 다른 점은 없었습니다. 여전히 다정하셨고 배려심도 깊으셨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김수진. 그 사람을 확인해 봐야겠어. 저는 민호 씨 회사 홈페이지를 검색했습니다. 임원 소개 페이지에서 김수진 전무를 찾았습니다. 사진 속 그녀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세련된 커리어우먼이었습니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MBA까지 받은 엘리트였습니다. 이 사람이 민호 씨와? 저는 민호 씨 비서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일정 좀 여쭤봐도 될까요? 오늘 저녁에 약속이 있으신지. 오늘은 오후 6시에 김수진 전무님과 미팅이 있으십니다. 저녁 식사 예약도 되어 있고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디서 식사하시는지 알 수 있을까요? 강남 역삼동 라프띠메종 레스토랑입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옷장을 열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겠어. 내 눈으로. 오후 6시 30분 저는 라프띠메종 앞에 서 있었습니다. 고급 프렌치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안이 들여다 보였습니다. 그리고 봤습니다. 민호 씨와 김수진이 마주 앉아 와인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둘은 웃고 있었습니다. 민호 씨가 그녀의 손등을 가볍게 터치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발걸음을 돌려 집으로 향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는 서윤아 씨의 명함을 꺼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서윤아 씨입니까? 네, 부인. 결정하셨습니까?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자세한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그녀의 안도하는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내일 오후 2시 같은 카페에서 만나요. 모든 걸 준비해 놓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에 제 얼굴은 낯설었습니다.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결심으로 가득한 미안해요, 민호 씨. 하지만 당신이 먼저 저를 배신했잖아요. 그날 밤 민호 씨가 돌아왔을 때 저는 평소처럼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저녁 맛있게 드셨어요? 응, 그냥 간단히 먹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프렌치 코스 요리를 드셨으면서. 그랬구나. 배고프실 텐데 제가 뭐 좀 해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소. 민호 씨는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 서재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부엌에 혼자 서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당신이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어. 다음 날 오후 2시 저는 약속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서윤아 씨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녀 옆에는 중년 남성이 한 명 더 앉아 있었습니다. 이쪽은 변호사 이준혁입니다. 저희 계획을 도와줄 분이에요. 이준혁 변호사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날카로운 인상이었지만 눈빛만은 따뜻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윤정 씨 사정은 윤아 씨에게 들었습니다. 그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본론부터 말씀드리죠. 강민호 회장의 재산은 현재 약 850억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부동산, 주식, 예금 등을 모두 합친 금액이에요. 850억. 저는 그 숫자에 놀랐습니다. 민호 씨가 부유한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재산이 회장 개인 명의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회사 주식도 95%를 본인이 보유하고 있고요. 그럼 어떻게? 윤정 씨 혹시 결혼 후에 남편 명의로 된 계좌나 부동산에 투자하신 적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결혼 직후에 제가 가지고 있던 전세 보증금 3억 원을 남편 회사 투자금으로 넣었어요. 민호 씨가 사업 확장에 필요하다고 해서. 이준혁 변호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 3억 원이 법적으로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부부 공동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는 증거거든요. 그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을 걸면 최소 30%는 받아낼 수 있습니다. 약 250억 정도죠. 하지만요. 소송이 길어지면 회장 측에서 재산을 은닉할 시간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방법을 써야 해요. 서윤아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민호 씨가 가장 아끼는 게 뭔지 아세요? 회사입니다. 본인이 직접 키운 회사거든요. 그래서요? 회사를 타격하는 겁니다. 국세청에 탈세 제보를 하고 동시에 횡령 증거를 검찰에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회사는 세무조사와 검찰 수사를 동시에 받게 됩니다. 이준혁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회장이 급하게 현금이 필요해질 겁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 합의금, 세금 추징. 수백억이 필요하죠.
그때 윤정 씨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럼 민호 씨는 궁지에 몰립니다. 재산 압류를 피하려면 빨리 합의해야 하거든요. 그때 우리가 원하는 조건을 제시하는 겁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합법적인 건가요? 물론입니다. 탈세와 횡령은 실제로 있었던 범죄고 이혼과 재산 분할은 정당한 권리입니다. 우리는 그저 타이밍을 맞출 뿐이에요. 서윤아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부인, 이건 복수가 아닙니다. 정의를 실현하는 거예요. 민호 씨는 10년 동안 저를 괴롭혔고 딸을 버렸고 당신을 속였습니다. 그 대가를 치르게 하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좋은 결정입니다. 이준혁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럼 준비할 게 있습니다. 첫째, 윤정 씨 명의로 된 통장과 카드 사용 내역을 모두 정리하세요. 결혼 후 지출 내역이 재산 분할 계산에 중요합니다. 네. 둘째, 남편이 당신에게 준 선물, 부동산, 자동차 등의 증거를 모아주세요. 사진이나 영수증이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중요한데, 그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남편이 서재나 금고에 접근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중요한 서류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금고 비밀번호는 모릅니다. 하지만 서재는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충분합니다. 회사 관련 서류, 계약서, 장부 같은 게 있으면 사진을 찍어주세요. 몰래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건 남편을 염탐하는 거잖아. 제 표정을 읽은 듯 서윤아 씨가 말했습니다. 부인, 민호 씨도 당신을 속였잖아요. 김수진과의 관계를 숨겼고 재산도 숨겼어요. 이건 정당한 자기 방어입니다.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그날 저녁 민호 씨는 또 늦게 들어오셨습니다. 피곤하시죠? 씻고 나오시면 저녁 차려드릴게요. 고맙소. 민호 씨가 욕실로 들어가셨습니다. 샤워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서재 문을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미안해요. 하지만 이래야만 해요. 책장을 조심스럽게 살폈습니다. 회계 장부 계약서 각종 서류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비자금 관리라고 적힌 파일이 눈에 띄었습니다. 열어봤습니다. 안에는 해외 계좌 내역이 있었습니다. 스위스, 싱가포르, 케이맨 제도. 총 금액은 150억 원이 넘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으로 재빠르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다음은 특별 지출이라는 파일이었습니다. 열어보니 김수진 명의로 된 아파트 구입 계약서가 있었습니다. 강남 대치동 아파트 시세 30억짜리였습니다. 계약 날짜는 6개월 전이었습니다. 저와 결혼하고 나서 1년 반 뒤였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결혼하고도 저 여자한테 이런 걸 선물했다는 거잖아.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습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샤워 소리가 멈췄습니다. 서둘러 파일을 제자리에 꽂고 서재를 나왔습니다. 여보, 뭐하고 있어? 민호 씨가 나오며 물었습니다. 책 좀 찾으려고요. 요즘 불면증이 심해서 책이라도 읽으려고요. 그래요? 그럼 내 책 가져다 읽어도 돼요. 감사합니다. 저는 아무 책이나 집어 들고 나왔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날 밤 민호 씨가 잠든 후 저는 찍은 사진들을 서윤아 씨에게 전송했습니다. 곧 답장이 왔습니다. 대박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해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합시다. 일주일 후 국세청에 익명 제보가 들어갔습니다. 강민호 회장의 탈세와 비자금 조성 의혹이었습니다. 동시에 검찰에는 횡령 고발장이 접수됐습니다. 서윤아 씨 명의로요. 그로부터 사흘 뒤 민호 씨 회사에 국세청 조사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여보, 큰일 났소. 민호 씨가 창백한 얼굴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세무조사가 나왔어요. 누가 제보를 한 것 같소. 회사가 난리가 났습니다. 어머, 누가 그런 짓을. 모르겠소. 하지만 이건 보통 일이 아니요. 며칠 집에 못 들어갈 것 같소.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다음 날 서윤아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부인, 뉴스 보셨어요? 무슨 뉴스요? 포털 경제면 일면 보세요. 저는 서둘러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강민호 회장 회사 150억 비자금 조성 의혹. 검찰 수사 착수. 기사가 대문짝만하게 떠 있었습니다. 벌써 언론에까지. 제가 기자 친구한테 흘렸어요. 여론을 악화시켜야 민호 씨가 더 궁지에 몰리거든요. 하지만 이러면 걱정 마세요. 계획대로입니다. 이제 이준혁 변호사가 움직일 차례예요. 그날 오후 민호 씨에게 이혼 소송장이 배달됐습니다. 저녁 무렵 민호 씨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얼굴이 헬쑥했습니다. 윤정 씨. 네? 이게 무슨 소리요? 민호 씨가 손에 든 소송장을 흔들었습니다. 당신이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고? 왜요? 내가 뭘 잘못했어?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김수진이라는 분 아시죠? 순간 민호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무슨. 대치동 아파트까지 선물하셨더군요. 30억짜리요. 저와 결혼하고 나서 말이에요. 그건 오해요. 사업상 필요해서. 오해가 아닙니다. 저는 다 알고 있어요. 당신이 7년 동안 그 여자와 만나온 것도 저를 속이고 바람 피운 것도요. 민호 씨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윤정 씨, 미안하오. 하지만 지금은 이럴 때가 아니오. 회사가 망하기 직전이란 말이오. 그건 당신 문제입니다. 탈세하고 횡령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내가 언제 횡령을. 서윤아 씨가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저도 당신 서재에서 해외 계좌 내역을 봤습니다. 민호 씨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당신이 서재를. 네. 저도 당신처럼 거짓말을 배웠어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혼하세요. 그리고 재산의 30%를 저에게 주세요. 그럼 조용히 끝낼게요. 30%? 그건 250억이 넘는 돈이요. 당신이 김수진한테 쓴 돈보다는 적네요. 그리고 서윤아 씨한테 폭력 휘두르고 딸을 버린 대가치고는 싼 겁니다. 민호 씨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서윤아가 다 얘기했군요. 네. 당신이 얼마나 끔찍한 사람인지 다 들었어요. 민호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윤정 씨, 내 말 좀 들어보시오. 서윤아 얘기는 진실이 아니오. 거짓말 마세요. 진짜요. 내가 폭력을 휘두른 건 맞소.
하지만 민호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여자가 서윤아가 먼저 날 배신했소. 지우는 내 딸이 아니요. DNA 검사 결과 봤어요. 99.99%라고 나왔잖아요. 그건 조작됐어. 서윤아가 의사를 매수해서. 증거 있어요? 없잖아요. 그냥 당신 혼자만의 망상이에요. 민호 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망상이 아니요. 그가 서재로 달려가더니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낡은 봉투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이것 봐요. 이게 증거요. 봉투 안에는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편지였습니다. 저는 펼쳐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숨이 멎었습니다. 편지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읽는 순간 지금껏 알고 있던 모든 진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편지는 서윤아 씨의 필체로 쓰여 있었습니다. 날짜는 15년 전이었습니다. 민호에게. 이 편지를 쓰는 지금 내 손은 떨리고 있어요.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어서 이렇게 글로 고백합니다. 지우는 당신 아이가 아니에요. 5년 전 우리가 결혼하기 직전에 나는 다른 남자를 만났어요. 대학 동창이었던 박준서였어요. 단 한 번의 실수였지만 그 결과가 지우였습니다. 나는 당신과 결혼하면서 이 사실을 숨겼어요. 당신이 알면 결혼이 파토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미안해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어요. 준서가 한국에 돌아왔고 지우를 보고 싶다고 해요.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용서해줘요. 나는 나쁜 여자예요. 편지를 다 읽고 나서 저는 민호 씨를 쳐다봤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진짜요. 그 편지를 받은 날 나는 미쳐버릴 것 같았소. 민호 씨가 소파에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믿지 않았소. DNA 검사를 했고 결과는 친자로 나왔소. 그래서 서윤아를 믿으려고 했어요. 하지만요. 얼마 뒤 서윤아가 박준서를 만나는 걸 목격했소. 호텔에서 나오는 걸요. 둘이 손을 잡고. 민호 씨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그때부터 미친 듯이 화가 났소. 술을 마시고 그 여자를 때렸소. 나도 내가 괴물이 되어 가는 걸 알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럼 DNA 검사는요? 3번을 다시 했소. 다른 병원에서. 매번 친자로 나왔어요. 하지만 난 믿을 수가 없었소. 서윤아가 모든 병원을 매수했다고 생각했거든요. 민호 씨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지우를 볼 때마다 그 아이 얼굴에서 박준서가 보이는 것 같았소. 실제로 닮았는지는 모르겠소. 하지만 내 눈엔 그렇게 보였어요. 그래서 이혼을 하신 거군요. 맞소. 더 이상 그 여자 옆에 있을 수 없었소. 하지만 위자료는 한 푼도 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우 양육권을 미끼로 협상했죠. 민호 씨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윤정 씨, 나는 당신을 정말 사랑하오. 김수지는 그냥 외로움을 달래는 상대일 뿐이었소. 하지만 당신은 달랐어요. 당신과 함께라면 과거를 잊을 수 있을 것 같았소.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발 날 떠나지 마시오. 지금 회사도 망하기 직전이고 당신마저 떠나면 난 정말 아무것도 없소.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서윤아 씨가 거짓말을 한 걸까?
아니면 민호 씨가 지금 연기를 하는 걸까? 여보, 저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윤정 씨, 일단 오늘은 각자 방에서 자요. 저도 머리를 정리해야겠어요. 그날 밤 저는 서윤아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부인, 무슨 일이에요? 이 시간에? 서윤아 씨, 솔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지우가 정말 민호 씨 딸이 맞나요?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으시죠? 민호 씨가 편지를 보여줬어요. 당신이 15년 전에 쓴 편지요. 지우가 박준서라는 사람 아이라고 고백한. 그건. 서윤아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건 민호 씨가 강요해서 쓴 거예요. 네? 민호 씨가 저를 의심했어요. 아무 근거도 없이요. 그래서 매일 고문하듯 추궁했죠. 결국 견디다 못해 거짓 자백을 한 겁니다. 거짓 자백이요? 네. 지우는 100% 민호 씨 딸이에요. DNA 검사도 3번이나 했잖아요. 박준서는 그냥 제가 지어낸 이름이에요. 민호 씨가 만족할 만한 이야기를 만들어야 했거든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럼 박준서라는 사람은 존재하지도 않는 거예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존재해요. 대학 동창이 맞아요. 하지만 그 사람과 바람 핀 건 아니에요. 단지 민호 씨가 우연히 우리가 커피 마시는 걸 받고 오해한 거예요. 그럼 호텔에서 나오는 것도요? 그건 동창회였어요. 호텔 연회장에서 모임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민호 씨는 그것도 의심했죠. 서윤아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부인, 제발 민호 씨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그 사람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피해자는 저와 지우예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누구 말이 진실일까? 서윤아 씨? 민호 씨? 둘 다 거짓말하는 건 아닐까?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겠어. 박준서라는 사람을 찾아봐야겠어. 이준혁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변호사님, 부탁이 있습니다. 박준서라는 사람을 찾아주실 수 있나요? 박준서요? 누군데요? 저는 편지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람 찾는 건 제 전문 분야거든요. 이틀만 주시면 찾아드리죠. 이틀 후 이준혁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찾았습니다. 박준서, 현재 49세. 미국에서 살다가 작년에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직업은요? 대학 교수입니다. 서울대 경제학과에 재직 중이고요. 만날 수 있을까요? 섭외해 놨습니다. 내일 오후 3시 제 사무실로 오신대요. 다음 날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박준서를 만났습니다. 단정한 인상의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안경을 쓰고 있었고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변호사님께 사정을 들었습니다. 박준서가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제가 질문이 좀 있습니다. 편하게 물어보세요. 서윤아 씨를 아십니까? 네, 대학 동창입니다. 그분과 특별한 관계였나요? 박준서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윤아를 좋아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요. 하지만 윤아는 강민호를 사랑했죠. 그럼 두 분은 사귀신 적이 없나요? 없습니다. 단 한 번도요. 윤아는 민호 씨 외에는 남자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15년 전에 두 분이 호텔에서 나오는 걸 목격했다고 하던데요. 박준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거요? 동창회 있던 날이죠. 유나가 민호 씨한테 심하게 맞고 왔더라고요. 얼굴에 멍이 들어 있었어요. 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병원에 가자고 했는데 유나가 거부했어요. 남편한테 들킬까봐 두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택시 태워서 집에 보냈죠. 그게 다예요. 그럼 지우라는 아이는요? 유나 딸이죠.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유나가 이혼하고 나서 연락을 끊었거든요. 박준서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왜 이런 걸 물어보시는 거죠? 저는 편지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박준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말도 안 돼요. 유나가 그런 편지를 썼다고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 그렇게 확신하시나요? 유나는 민호 씨를 진심으로 사랑했거든요. 그 사람한테 매일 맞으면서도 이혼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제가 경찰에 신고하자고 했지만 완강히 거부했죠. 박준서가 손을 떨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람을 피울 리가 없어요. 더군다나 저하고요. 유나는 저를 그냥 친구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럼 그 편지는 강요로 쓰여진 거겠죠. 민호 씨가 유나를 협박했을 겁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저는 박준서와 1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의 말에는 거짓이 없어 보였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서윤아 씨가 진실을 말한 거야. 민호 씨가 모든 걸 조작한 거야. 집으로 돌아오니 민호 씨가 거실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어디 갔다 오시오? 박준서를 만나고 왔어요. 민호 씨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 그 사람 만나서 진실을 들었어요. 서윤아 씨는 바람 피운 적 없어요. 당신이 모든 걸 조작한 거잖아요. 아니요. 그건 편지도 강요로 쓰게 한 거죠. 서윤아 씨를 때려서 협박해서. 민호 씨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대답이 없었습니다. 인정하시는 거네요. 미안하다고요? 그게 다예요? 저는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저 이제 여기 안 살아요. 변호사 통해서 연락하겠습니다. 윤정 씨, 제발. 민호 씨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저는 뿌리쳤습니다. 놓으세요. 제발 날 떠나지 마시오. 민호 씨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데 뒤에서 민호 씨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택시를 타고 서윤아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윤아 씨, 저 결심했어요.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정말요? 고마워요, 부인.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뭔데요? 받은 돈 중 일부를 지우 치료비로 쓰게 해주세요. 그 아이는 아무 죄가 없잖아요.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일주일 후 민호 씨는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탈세와 횡령 혐의였습니다. 동시에 저는 이혼 소송을 정식으로 제기했습니다. 재산 분할 청구액은 250억 원이었습니다. 민호 씨 측 변호사가 협상을 요청해 왔습니다. 100억만 주겠습니다. 그 이상은 불가능해요. 이준혁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250억 아니면 법정에서 봅시다. 우리는 증거가 충분합니다.
결국 민호 씨가 항복했습니다. 200억 원에 합의했습니다. 그 돈 중 50억 원은 서윤아 씨에게, 50억 원은 지우 치료비로 나머지 100억 원은 제가 가졌습니다. 이혼 판결이 확정된 날 저는 서윤아 씨와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지우는 백혈병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창백하지만 맑은 눈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엄마, 이분은 누구세요? 엄마 친구야. 지우를 도와주신 분이셔. 지우가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줌마.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 아이를 살릴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그로부터 6개월이 흘렀습니다. 지우는 골수 이식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기증자는 놀랍게도 민호 씨였습니다. 부인 민호 씨가 연락 왔어요. 서윤아 씨가 전화를 걸어왔던 날이 기억납니다. 갑자기 병원에 나타나서 골수 검사를 받겠다고 하더라고요. 결과가 나왔는데 일치율이 완벽해요. 정말요? 네. 그리고 수술 동의서에 서명했어요. 아무 조건도 없이요. 저는 놀랐습니다. 그토록 지우를 부정하던 민호 씨가 결국 딸을 살린 것입니다. 수술 당일 저는 몰래 병원에 갔습니다. 복도 끝에서 민호 씨를 봤습니다. 수술복을 입은 채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뒷모습이 너무나 쓸쓸해 보였습니다. 저 사람도 나름대로 고통받았겠지. 의심과 분노 속에서. 하지만 저는 다가가지 않았습니다.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지우의 몸은 새로운 골수를 잘 받아들였고 백혈병 세포도 점점 사라졌습니다. 3개월 후 지우는 퇴원했습니다. 아줌마, 저 이제 완전히 나았대요. 지우가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혈색도 돌아오고 머리카락도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정말 다행이다. 이제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겠네. 네, 저 대학 복학할 거예요. 그리고 엄마 좀 편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지우가 서윤아 씨를 바라봤습니다. 서윤아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우리 딸. 이렇게 건강해져서 엄마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모녀가 껴안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기 위해서였어. 내가 그 힘든 선택을 한 이유는 병원을 나서는데 누군가 저를 불렀습니다. 윤정 씨. 뒤돌아보니 민호 씨가 서 있었습니다. 6개월 만에 보는 모습이었습니다. 많이 수척해지셨습니다. 머리에는 흰머리가 늘었고 주름도 깊어진 것 같았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저는 담담하게 인사했습니다. 지우가 완쾌됐다고 들었소. 네, 당신 덕분입니다. 아니요. 내가 너무 늦게 깨달은 거요. 민호 씨가 벤치에 앉았습니다. 저도 조금 떨어져 앉았습니다. 윤정 씨, 나는 모든 게 내 잘못이었어. 서윤아를 의심한 것도 지우를 외면한 것도 당신을 속인 것도 다 내 잘못이오. 민호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검찰 조사 받으면서 정신과 상담도 받았소. 의사가 그러더군요. 내가 편집증과 강박증이 있다고요. 치료가 필요하다고. 그래서요? 지금 약을 먹고 있어. 상담도 받고요. 많이 좋아졌소. 민호 씨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너무 늦었다는 거 알고 있어. 하지만 용서를 구하고 싶소. 서윤아한테도 지우한테도 그리고 당신한테도요. 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민호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아직 당신을 용서할 수 없어요. 알고 있어. 하지만 지우를 살려주신 건 감사합니다. 그건 진심이에요. 고맙소. 민호 씨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보겠소. 건강하시오, 윤정 씨. 당신도요. 민호 씨가 걸어가는 뒷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도 피해자였을까? 아니면 그냥 가해자였을까? 아마 둘 다였겠지. 그날 저녁 서윤아 씨와 지우 그리고 저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부인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지우를 살릴 수 없었을 거예요. 서윤아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제 자신을 위해 한 일이에요. 그래도 고마워요. 앞으로 우리 계속 연락하고 지내요. 당신은 이제 제 가족이나 다름없어요. 네, 그러겠습니다. 지우가 물었습니다. 아줌마는 앞으로 뭐 하실 거예요? 글쎄, 아직 정하지 못했어. 사실이었습니다. 100억이라는 큰 돈이 있었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여행이나 다녀볼까 싶어. 그동안 바빠서 못 가본 곳들이 많거든. 좋은 생각이에요. 저도 나중에 건강해지면 같이 가요. 지우가 밝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예전에 민호 씨와 함께 보던 그 야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였습니다. 외롭지 않냐고요? 글쎄요. 조금은 외로워요. 하지만 저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오늘 지우와 서윤아 씨와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이런 순간이 있어서 외로움쯤은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로부터 1년 후, 저는 제주도에서 작은 게스트 하우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예쁜 집이에요. 가끔 서윤아 씨와 지우가 놀러 옵니다. 지우는 대학에 복학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요. 민호 씨는 회사를 정리하고 요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집행유예를 받으셨고 재산 대부분을 사회에 기부하셨다고 하더군요. 아줌마 이거 보세요. 지우가 대학 성적표를 보여줬습니다. 전부 어였습니다. 우와, 정말 열심히 했구나. 네, 제가 의사가 되고 싶어요. 저처럼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거든요. 멋진데? 꼭 그렇게 되길 바란다. 저녁을 준비하는데 서윤아 씨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부인, 혹시 민호 씨 소식 들으셨어요? 아니요, 왜요? 어제 제게 편지가 왔어요. 서윤아 씨가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읽어보세요. 저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윤아에게 15년 늦은 사과의 편지를 씁니다. 당신을 의심한 것, 폭력을 휘두른 것, 지우를 외면한 것. 모든 게 내 잘못이었습니다. 당신은 아무 잘못도 없었어요. 늦었지만 지우가 건강해져서 정말 다행입니다. 골수 기증은 아버지로서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남은 인생을 속죄하며 살려고 합니다. 당신과 지우의 행복을 멀리서 빌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강민호 올림. 편지를 다 읽고 저는 서윤아 씨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윤아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용서할 순 없어요. 너무 많이 아팠거든요. 하지만요. 그 사람도 고통받았다는 건 이해해요. 병 때문이었다는 것도요. 그래서
미워하지는 않기로 했어요. 현명한 결정이네요. 부인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미움은 우리를 갉아먹을 뿐이니까요. 놓아주는 게 맞아요. 그날 밤 별이 쏟아지는 제주 바다를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결국 모두가 피해자였고 모두가 가해자였어. 민호 씨도 서윤아 씨도 저도. 하지만 중요한 건 과거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였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오래된 사진 한 장을 삭제했습니다. 민호 씨와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놓아줄게요. 미움도 후회도 그리움도. 그리고 새로운 사진 한 장을 배경화면으로 설정했습니다. 오늘 지우 서윤아 씨와 함께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밀려왔다 밀려가는 파도처럼 인생도 그런 것 같았습니다. 아픔도 왔다가 가고 행복도 왔다가 가고. 중요한 건 그 순간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였습니다. 며칠 후 저는 편지 한 통을 썼습니다. 민호 씨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였습니다. 민호 씨에게. 저도 늦었지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당신을 용서하지는 못하겠어요. 하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할게요. 당신도 아팠다는 것, 병 때문이었다는 것. 지우를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선택 하나로 당신은 진짜 아버지가 되셨어요. 이제 우리 각자의 길을 가요. 더 이상 서로를 아프게 하지 말고요. 건강하세요. 윤정올림. 편지를 붙이고 저는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55의 나이에 맞이하는 진짜 제 삶의 시작이었습니다. 게스트하우스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지우가 물었습니다. 아줌마 후회 안 하세요? 그때 그 선택? 어떤 선택 말이니? 서윤아 이모랑 손잡고 복수한 거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후회는 안 해. 그 선택이 없었으면 너를 살릴 수 없었을 테니까. 하지만 아줌마도 많이 힘드셨잖아요. 그래. 힘들었어. 남편을 배신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거든. 하지만 저는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내가 웃고 있는 걸 보면 그 모든 게 의미 있었다고 느껴져. 지우가 제게 안겼습니다. 고마워요, 아줌마. 정말 고마워요. 별 말씀을. 우리 이제 가족이잖아.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은 2026년 1월 21일. 재벌 남편과 이혼한 지 1년하고도 2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때의 선택이 옳았는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복수가 정의일 수도 있고 때로는 용서가 나약함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내린 선택에 책임지고 사는 것이겠죠. 지우가 건강해졌습니다. 서윤아 씨도 평화를 찾았습니다. 민호 씨도 속죄하며 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 제주 바다가 보이는 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해피엔딩일까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행복합니다. 창밖으로 파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요? 알 수 없지만 괜찮습니다. 오늘을 살아냈으니까요. 그걸로 충분합니다.